보통 사람들은 보는 게 믿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끔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절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아, 진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포토샵도 있고 딥페이크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이름이 뭔지도 잠깐 잊어버릴 정도죠. 그래도 여전히 이건 믿어도 되겠다 싶은 옛날식 영상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장면들을 여러분의 눈을 위해 한데 모아봤습니다. 물론 여긴 인터넷이니까요.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는 끝까지 봐야 할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20가지 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 댐을 기어오르는 염소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염소가 뛰어난 등반가라는 사실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산에 사는 염소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의 좁은 바위턱도 아무렇지 않게 이동하도록 진화했죠. 발굽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돼 있고 균형 감각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 그것도 거대한 댐의 벽을 염소들이 무리지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아무도 실제로 보게 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던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산기노 댐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 속 염소들은 댐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면을 타고 올라가 벽에 남아있는 미네랄과 염분을 핥기 위해 이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염소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이죠. 정말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산악염소는 말 그대로 등반 기계에 가깝습니다. 털로 덮인 살아있는 등반 장비라고 할까요? 몸은 매우 날렵하고 가볍고 발굽은 균형 잡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발굽의 바깥쪽은 단단해서 바위 틈에 단단히 걸릴 수 있고 안쪽에는 말랑한 쿠션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암벽 표면에 밀착됩니다. 마치 암벽 등반용 신발처럼 지형에 맞춰 형태가 변하는 구조인 거죠. 알프스 산맥에 사는 알파인 아이벡스, 그러니까 알프스 산염소는 특히 강인한 종류입니다. 이 염소들은 아주 길고 인상적인 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알파인 아이벡스는 눈 덮인 유럽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며 뒤로 크게 휘어진 독특한 뿔과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염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지만 그만큼 극도로 위험한 지형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염소들은 뛰어난 균형 감각과 강한 다리를 이용해 바위 절벽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웬만한 액션 영화 스턴트 배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전장비도 로프도 보호망도 없이 해냅니다. 19위.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서 촬영된 거리 감시 카메라 영상인데요.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날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등에는 배낭을 맨 한 여성입니다. 영상 속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운 인도를 간신히 버텨가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하죠.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못한 한 행인이 다가와 도와주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행인은 떠나고 여성은 혼자 남겨집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계속 걷고 계속 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웃기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아파집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처럼 보이죠. 솔직히 말해 이 상황에서 그녀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고통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정상일까요? 생각할수록 묘하게 씁쓸해지는 장면입니다. 18위. 다리가 부러진 척 연기하는 개.
태국 방콕에 사는 한 떠돌이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길개가 아니라 꽤나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이자 어쩌면 약간의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이 개의 이름은 캐보라고 불리는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꽤 유명합니다. 이 녀석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치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걷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리는 실제로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멀쩡하게 다시 그 다리로 서고 아무 문제 없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이 개는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고 그 결과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고 나면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죠. 분명히 말하면 이건 개가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동을 두고 똑똑하다, 영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부러 아픈 척을 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그렇게 돈이나 음식을 얻는다면요. 그럴 경우 사람들은 절대 영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 구걸이다라며 분노하고 비난하죠. 같은 행동인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점 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17위. 숲속에 등장한 거대한 실로폰. 일본의 한 통신회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아주 독특한 홍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숲 한가운데에 거대한 실로폰을 설치한 겁니다. 이 악기는 여러 줄로 배열된 수많은 나무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건반은 서로 다른 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폰의 맨 위에서 쇠구슬 하나를 떨어뜨리면 구슬이 나무 건반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굴러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147번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숲속에 놓인 엄청나게 큰 실로폰처럼 보였죠. 자연과 음악, 그리고 기술이 결합된 이 장치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발하면서도 어딘가 감동적인 느낌까지 주죠. 16위. 파도 발생 장치가 만들어낸 쓰나미. 수영장이 뉴스에 등장한다면 대체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특히 제목에 수영객 44명 부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2019년 여름 중국의 한 워터파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룽징시에 위치한 위룽춘 워터파크에는 쓰나미 풀이라고 불리는 대형 파도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도 발생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인공파도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수영장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던져졌습니다. 말 그대로 수영장이 쓰나미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는 파도 장치를 조작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튜브를 타고 느긋하게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몰아친 거대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렸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워터파크는 큰 비난을 받았고 문제가 된 파도풀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아마도 그날만큼은 어린이용 얕은 풀장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위. 한 여성의 수영장이 쓰나미로 변한 순간. 캘리포니아는 지진과는 꽤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산다는 건 언젠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크게 움직여 주 일부가 태평양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지진은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규모 7.1의 지진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했을 때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의 흔들림은 이 지역에서는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여성에게는 이 지진이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데브라라는 여성인데 마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집 수영장 안에 있었습니다. 지면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급히 물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땅이 너무 강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수영장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사이 그녀의 수영장은 평온한 물이 아닌 거칠게 출렁이는 바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결은 점점 커졌고 사방으로 물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가장 신경 쓴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였습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만은 절대 물에 젖지 않게 지키려 했던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잊지 않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14위. 음식을 떨어뜨린 한 남자. 요즘은 초인종 카메라나 가정용 보안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솔직히 말해 꽤나 평범한 순간까지도 말이죠. 이 영상 역시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 남자가 패스트푸드 주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고 있던 음식이 전부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짜증나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정을 전혀 참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도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음식 다 쏟아지면 정말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남자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일어나더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하나씩 집어들어 잔디밭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동정심은 사라지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되어버리죠. 사실 대부분의 음식은 충분히 다시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탄산음료까지 사방에 뿌려버리는 바람에 현관은 끈적끈적한 난장판이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저녁 식사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 분노의 순간은 고스란히 인터넷에 기록돼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괜히 화냈다가 밥도 잃고 체면도 잃은 셈이죠. 13위. 축구 경기를 난입한 강아지. 조지아의 고리에서 열린 국가축구리그 경기 도중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도 아닌 한 마리의 강아지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마치 동네 공원에 산책 나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선수들은 이 뜻밖의 방문객을 보고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골키퍼는 강아지와 금세 친해지면서 장난을 치듯 함께 움직입니다. 관중석의 반응은 조금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웃고 즐거워하지만 누군가는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에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축구 팬들 중에는 시간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다들 바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선수들과 강아지가 어우러진 유쾌한 소동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한 선수가 재치 있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강아지와 함께 천천히 경기장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나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터치라인에 도착하는 순간 강아지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놀아주려던 게 아니라 그냥 경기장 밖으로 유인한 거였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강아지는 조금 억울한 표정을 한 채 경기장 밖으로 나가고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짧지만 웃음을 주는 뜻밖의 해프닝이었습니다. 12위. 서울 하늘에 등장한 드론 메시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기로 한 그 사건이 한창이던 시기, 서울의 밤하늘이 수백 대의 드론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조명쇼가 아니라 하늘의 글자와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짧은 응원 문구부터 중요한 공중보건 경고, 하트 모양이나 귀여운 그림들까지 등장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론들은 손 씻는 올바른 방법을 안무처럼 표현한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꽤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공연의 마지막은 늘 그랬듯 현장에서 쉼없이 일하던 의료진을 향한 감사와 헌사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수와 드론쇼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가 함께 따라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화려한 드론 퍼포먼스보다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위. 물소가 사자를 뿔로 들어올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말라말라 자연보호구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한 무리의 사자들이 물소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물소 한 마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영상 속에서 분노한 물소는 날카로운 뿔을 앞세워 사자 한 마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자를 뿔에 꿰어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마치 꼬치에 꽂힌 것처럼 사자가 허공에 들린 채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사자는 분명히 강력한 포식자지만 이 순간만큼은 물소의 완강한 반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용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자들은 결국 물소떼 중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은 사파리 투어 중이던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몸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체 한 마리는 몸무게가 최대 860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약 3.3m까지 자랍니다. 이 거대한 몸집과 크고 단단한 뿔은 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소들은 보통 큰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데 이 집단 행동 자체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들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강이나 늪은 물소에게 유리한 피난처가 되죠. 그리고 물소의 등에 올라타 사는 작은 흰색 새들도 있습니다. 이 새들은 물소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먹어치우는 동시에 포식자가 다가오면 특유의 소리로 경고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물소에게는 자연이 만들어준 경보 시스템까지 함께 달려있는 셈이죠. 12. 공을 던지며 루빅스 큐브를 푸는 소년.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앙헬 알바라도라는 청소년은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공을 저글링하면서 동시에 루빅스 큐브 3개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기록은 4분 31.1초. 저글링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3개의 큐브를 모두 맞춘다는 건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놀라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 관계자들의 관심까지 끌게 됩니다. 기네스 측은 직접 그의 능력을 확인한 뒤 공식적인 세계 기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앙헬 알바라도는 저글링을 하며 루빅스 큐브를 푸는 세계 최초의 기록 보유자가 됩니다. 워낙 특이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위해 아예 새로운 기록 부문이 만들어질 정도였죠. 기존의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해낸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9위. 새끼 고양이 음식을 훔치는 너구리.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끝없이 넘기는 것뿐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들은 어떻게든 기사로 쓸만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의 한 주택에서 촬영된 장면인데 집 아래에 있는 데크 밑에 너구리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2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얌전히 식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너구리가 상당히 기발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데크 바닥에 좁은 틈 사이로 앞발을 쑥 집어넣어 고양이들의 사료를 슬쩍슬쩍 낚아채는 겁니다.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들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은 발들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너구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집요한 동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구리들은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웬만한 곳은 어떻게든 파고 들어갑니다. 고양이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사료를 먹어치우고 주인이 놀라 쫓아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보죠. 사람들이 아무리 출입을 막으려 해도 이 영리한 녀석들은 늘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새로 만든 차단 장치나 함정의 원리까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너구리들은 시골에 사는 너구리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도시 환경은 먹이를 찾기 위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만큼 학습 능력도 빠르게 발달하게 만드는 거죠.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영리해지는 동물. 그게 바로 너구리입니다. 8위. 물 위를 걷는 엘크. 일명 예수 엘크. 이 장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영상에는 마치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엘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엘크에게 예수 엘크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면 꽤 이상합니다. 영상은 아마도 보트 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쪽에 커다란 프로펠러가 달린 에어보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보트는 아주 얕은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서 주로 늪지나 습지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얼마나 얕았느냐입니다. 만약 수심이 아주 얕은 상태였다면 커다란 발굽을 가진 엘크가 물속 바닥을 딛고 달리면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심이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착시죠.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몸무게가 680kg이 넘는 동물이 어떻게 물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장면은 아직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설명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 엘크라는 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7위. 기차 마니아에게 찾아온 아찔한 순간.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영상 속 남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 서퍽주의 서스턴에서 촬영됐습니다. 한 기차 애호가가 오래된 증기기관차를 촬영하기 위해 플랫폼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속도도 느리고 보기에도 여유로운 분위기죠. 문제는 그 남성이 이 기관차에만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그의 뒤쪽 선로로 현대식 고속열차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촬영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고속열차가 그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머리카락 한 올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죠. 영상으로 보면 누구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찔합니다. 다행히도 그는 기적처럼 무사했고 그 순간은 사고가 아닌 경고로 남았습니다. 기록을 남기려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 영상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도 주변을 살피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위. 손을 흔드는 곰. 이 곰은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반응 속도까지 상당히 빠른 녀석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야구 리그에서 외야수로 뛰어도 될 정도일지도 모르겠네요. 영상 속 주인공은 거대한 코디악 불곰입니다. 이 곰은 울타리 근처에 앉아 지나가는 방문객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니면 한때 자유롭게 자연을 누비며 강에서 뛰어오르는 연어를 잡아먹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중 차를 타고 온 방문객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곰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앞발을 들어 천천히 흔들어 보입니다. 마치 안녕이라고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이 촬영된 곳은 워싱턴주에 위치한 올림픽 게임 팜이라는 드라이브인 사파리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이동하며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동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곰도 끝없이 반복되는 손짓과 환호에 조금은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느긋하게 손목만 살짝 움직여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는 수준이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문객들이 던져주는 건 대개 마른 빵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피크닉이라고 부르기엔 좀 부족하죠. 땅콩버터와 재미든 샌드위치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5위. 고래의 깜짝 등장. 서핑하는 고래라니.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아빌라 해변 근처에서 고래 관찰을 하러 나간 두 명의 친구가 카약을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멀리서 고래를 구경하는 거였겠죠? 설마 고래의 내부를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등고래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솟구두쳐 오르며 이 두 사람을 통째로 들어올립니다. 다른 카야커가 촬영한 영상에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고래의 입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다행히 두 사람은 완전히 삼켜지기 전에
빠져나오게 되고 카약은 뒤집히며 바다로 떨어집니다.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카야커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구조했고 결국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큰 부상이 없었고 그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깃거리 하나가 생겼을 뿐이었죠. 한 사람은 티셔츠 안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걸 나중에야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살아 돌아와 그날의 모험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4위. 거대한 싱크홀이 자동차를 삼키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도시는 이 정도의 강한 비에 익숙한 곳이 아니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사건이 한 주택가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체스워스 지역의 도로가 갑자기 붕괴되며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이 구멍은 너무도 순식간에 생겨 지나가던 차량 2대를 한꺼번에 집어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로프와 사다리를 이용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한 사람씩 끌어올려 무사히 지면 위로 옮겼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몇 명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구멍에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거대한 구멍의 크기를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싱크홀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죠. 싱크홀은 겉보기에는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됩니다. 주로 석회암이나 석고처럼 물에 잘 녹는 암석이 지하에서 조금씩 녹아 공간이 생기면서 지표가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지질을 분석하면 어느 지역에서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싱크홀이 자연현상인 건 아닙니다. 불안정한 집안에 건물 기초를 깊게 파거나 석유나 자원을 캐기 위해 지하를 무분별하게 뚫거나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 역시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폭우와 홍수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3위. 부르즈 칼리파에서의 베이스 점프.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인지 두고 나라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이 짓느냐가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분야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단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물이 바로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높이가 무려 828m에 달합니다. 층수로 따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수직도시라고 불릴 정도죠. 부르즈 칼리파의 건설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약 1만 2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외벽은 손으로 하나하나 가공한 2만 6천 장이 넘는 유리 패널로 덮여 있고 이 유리를 전부 청소하는 데만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이미 압도적인 규모죠. 그런데 이런 장소를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물론 절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극한 스포츠로서 말이죠. 베이스 점프는 초고층 구조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 자유낙하를 하다가 낙하산을 펼쳐 착지하는 아주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성공을 기도하면서 뛰어내리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6년 몇몇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이 부르즈 칼리파에서 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에서 베이스 점프를 한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참가자는 무사히 지면에 착지했고 이 도전은 전설적인 순간으로 남게 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찔한 도전이었습니다. 2위. 브라질 광산댐 붕괴 순간. 이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기록입니다. 2019년 2월 브라질에서 한 광산댐이 붕괴되는 끔찍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댐은 브라질 부르마지뉴 인근에 위치한 광산시설의 폐기물 댐이었고 붕괴와 동시에 막대한 양의 진흙과 오염된 물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을 덮쳤습니다. 영상에는 댐이 무너지며 갈색의 거대한 물줄기가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언덕 전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와 잔해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마을의 많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물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광산 폐기물이 섞인 독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참사가 무책임한 광산 운영과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일상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 사건은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1위, 가장 장관적인 빙하 붕괴 순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빙하가 녹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에는 지구 전체 담수의 약 4분의 3가 저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빙하들이 기후변화의 가속으로 인해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점입니다.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해안 지역이 침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빙하 붕괴, 즉 빙하 칼빙이라고 불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칼빙이란 빙하의 거대한 덩어리가 떼어져 나와 바다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상 속 장면은 그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빙벽이 천천히 갈라지더니 이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바다로 붕괴됩니다. 빙하가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주변의 바다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장관을 넘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빙하 붕괴는 한편의 영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운 장면, 그리고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